어제 부산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명 나왔습니다. 그중에 한 명은 해외 감염 사례고요. 한 명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가 보건소에 검사하러 갔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로 아직까지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입니다. 이로써 부산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363명이고요. 완치자는 306명, 치료 중은 53명, 사망자는 4명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총 약 3천만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사망자는 100만 명에 다다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진짜 심각한데 오늘도 코로나19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예, 대한가정의학회 한성호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명이 발생했습니다. 한 명은 해외 감염 사례고 나머지 한 명은 의심 증상이 나타나서 이제 보건소 선별 진료소에 갔다가 이제 확진이 된 사례인데 부산의 코로나19 상황 좀 전해 주실까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최근 일주 동안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명 이하로 평균 감소자는 확산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도 수도권은 세 자릿수 감염을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유입이나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없는 부분 때문이라도 이 부분도 조금 안심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확산세가 줄은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제 351번 확진자가 탑승했던 83-1번 버스 노선 동선이 공개됐더라고요. 근데 보통 버스에서는 마스크 쓰고 방역 소독하기 때문에 공개 안 했는데 이 경우는 왜 공개했습니까? 이때 우리가 보통 버스에 탈 때 승객의 숫자도 요즘에는 공개를 해서 숫자가 밀접하지 않다 또는 사람이 거의 타지 않고 있다 이런 것도 사실 수도권의 일부 지역에서 안내를 하거든요. 예. 이번 351번 확진자가 지난 4일 오후 7시에 부천시장 정류소에서 83-1번을 타고 7시 18분에 국립부산 국악원에 하차했는데 요 시간대가 가장 요 버스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타는 좀 밀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밀접도가 높은 상황에서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있다든지 또는 감염이 됐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요 버스에 타서 분들은 좀 선별 검사를 좀 부탁드린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실제로 이제 그 코로나19 확산되고 난 뒤에 공공 그 버스나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게 사실이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동을 자제하기 때문에 그런데 밀접된 지역 출퇴근 시간에는 어쩔 수 없이 밀접됐을 때 탔을 때는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스크 꼭 쓰시고 이 손잡이를 잡고 난 뒤에는 꼭 손을 내리실 때 하차할 때 소독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앞으로 시내버스도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딱 인원을 제한해가지고 딱딱딱 이렇게 밑에 스티커 같은 거 붙여놓잖아요. 그 정도는 해야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보통 서민들의 발인 그 지하철이나 버스가 출퇴근 시간을 그래주고 제한하려면 결국 그 모든 직장이 출퇴근 시간 자체를 이렇게 다르게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용을 하시고 나면 꼭 이렇게 그 버스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는 다 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리실 때 꼭 한번 펌핑을 해서 손을 닦고 내리시는 그 습관 그리고 마스크 안전벨트만큼 중요한 게 그런 버스에서나 지하철에서는 이 마스크이기 때문에 꼭 벗지 말고 유지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83-1, 83-1 그래도 83-1이 제일 맞는 것 같긴 한데 저는 그게 좀 와닿는데 그 밀락동도 지나가거든요. 제가 자주 타는 버스여가지고 이게 정말 가까이 왔구나. 그리고 동선 공개 중에 수영에 저희가 회식했던 그 코로나19 터지기 전에 그 삼겹살집도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위험도가 정말 가까이 와 있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 맛집일수록 훨씬 더 동선에 이 오픈될 확률이 높은 게 워낙 많은 사람들이 가시기 때문에 이 확진의 그 동선에 분명히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도 맛집 좋아하는데. 그러면 교수님 말대로 한다면 맛집을 가지 말아야 되겠군요. 그렇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라도. 늘 말씀드리지만 딱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다 싶으면 조금 참았다가. 자제해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많이 가면 또 가고 싶은 게 사람의 인지상정이라 그죠? 그 일주일 동안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진정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2단계를 또 일주일 연장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추석 때 특히 이 100명의 이상의 지금 수도권 확진자분들 중에 분명히 부산 지역도 올 거고 전국을 가시게 될 겁니다. 예. 아무리 저희가 추석 때 이동을 좀 자제해달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또 고향 방문을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산시 입장에서도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봤을 때 확산세가 완전히 꺾였다고 볼 수 없어서 일주일 더 2단계를 연장을 한 것 같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영락공원이나 추모공원의 성묘시설은 추석 연휴 동안은 중단이 됩니다. 근데 이 11일을 제외하고 앞뒤로는 26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사전 예약제로 공원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신다고 해서 무조건 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사전 예약을 해서 일부 숫자가 제한하기 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가급적 이번 추석 때는 온라인 주보 서비스를 좀 운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영락공원, 추모공원 관련해서는 방금 안내를 잘 해주셨는데 이번에 부산시가 추석 연휴 기간에 코로나19 방역수칙 발표했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앞서 말했던 그 영락공원, 추모공원에서 대한 부분은 매년 이제 36만 명이나 이 집중이 된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적어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오고 또 이렇게 취식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하여튼 그렇게 강조를 드린 거고요. 그 외에도 연휴 기간 동안 우리 어르신들이 누워 계시는 그 요양시설이나 또 요양병원에 면회를 사실 가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면회는 금지가 되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병실 면회는 안 되고 사전 예약제를 운영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운 또 가족을 방문할 때도 꼭 사전 예약을 하시고 가시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이 기간 동안에 공공문화체육시설은 전면 휴관되고 그다음 추석 민속놀이 같은 행사들도 전부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시설에는 비대면 예배나 50인 이상 대면 예배를 권고하고요. 마지막으로 거가대교나 광안대교의 통행료가 항상 추석 때 이게 면제가 되었는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올해는 유료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우리가 거치는 통행료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쓰일 예정이니까 그런 부분도 이런 일환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북 칠곡군의 산양삼 사업설명회에서 시작된 부산의 건강보조식품 매장 관련 확진자가 6명으로 늘었습니다. 근데 산양삼이라는 게 건강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설명회 가지고 병을 얻어오시면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근데 건강보조식품 매장 방문자 대부분이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어가지고 굉장히 걱정입니다. 그렇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건강에 관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그럴 수가 많은데 최근 그 일주일간 발생한 확진자 중에 22명인데요. 그중에 60대 이상이 68%입니다. 근데 저희가 고령층, 중장년층 이상의 분들에 대한 감염을 걱정하는 우려를 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실제로 위중하거나 또는 사망이 이를 확률이 높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진단이 됐을 때 벌써 코로나19에 의한 폐렴이 굉장히 진행된 경우가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은 조금 요 추석 연휴 동안에는 좀 외부의 그 어떤 방문을 자제하시고 특히 조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이런 설명회라든지 또는 투자기관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더군다나 앞으로도 조심하지 않으면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 부산 지역은 특히나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매일 안전 안내 문자 받고 동선 확인하고 이런다고 신경을 잘 못 썼는데 어제 보니까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3천만 명 넘어섰다 이런 보도를 하더라고요. 지금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17일 오전 8시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3,300만 명이 넘는 감염자가 있고요. 첫 때 12월에 그 중국 우한발 이후로 그때는 한 6개월 만에 1,000만 명이 넘어섰고요. 2,000만 명 될 때는 44명, 이번에 3,000만 명 이상은 한 달 전후로 그냥 증가가 됐기 때문에 정말 폭발적인 증가세다. 제일 많은 누진 확진자는 미국이 680만이고 인도가 511만인데 그다음 브라질, 러시아 순입니다. 우리나라는 77위로 돼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우려하는 곳이 인도입니다. 왜냐하면 인도의 하루 확진자 수가 9만 1,000명인데요.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는 사실 인도가 미국보다 훨씬 더 확진자 수가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통제도 힘들고 워낙 밀접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전에는 검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최근에 인도에서 검사를 하면 할수록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조만간 미국을 앞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공공의료의 어떤 서비스도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사망자도 폭증할 것 같아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사망자가 증가할 확률이 높아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의사도 382명이 이제 숨졌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의료 인력도 본인이 치료를 해야 되는데 완전히 이제 의료도 이제 공백이고 패닉 상태라는 얘기가 들려가지고요. 맞습니다. 미국하고 이제 버금간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영국하고 스웨덴에서 코로나19 확산을 통한 서로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이게 뭐 어떤 건가요? 영국은 최근에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를 했고, 예. 확진자 수가 하루 일일 4,000명 가까이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늘었죠. 예. 근데 스웨덴은 6월 말 이후에 이제 스웨덴이 했던 정책은 뭐냐면 이렇게 막는 봉쇄 정책이 아니라 집단 면역, 전 국민의 60%가 서서히 감염돼서 우리가 전체가 그 면역을 가져서 확진 확산을 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스웨덴에서는 6월 말 이후로 이제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라서 서로 좀 다른 완전 상반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스웨덴의 집단 면역이 성공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미리 말씀드릴게. 네네. 예. 스웨덴의 경우에도 안타까운 게 스웨덴 그 보건당국이 스웨덴 생기고 난 뒤에 151년 만에 처음으로 상반기 사망자가 5만 명이 넘었거든요. 코로나19의 사망자가 4,500명이라고 추정을 했지만 실제로 이 숫자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노령자였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러한 어떤 그 방향이 정말 옳은 것이냐, 스웨덴의 어떤 정책이 옳은 것이냐라는 의구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령자이기 때문에 스웨덴 안에서도 노령자를 위한 임상 실험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무 이걸 사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혹한 문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 부분은 우리나라 같이 밀접도가 높은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시행해서는 안 되는, 스웨덴은 그나마 통제가 되고 밀접도가 낮거든요. 조금 이렇게 했지만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헤드라인도 기사가 스웨덴 넌 다 계획이 있었구나 뭐 이래가지고 이제 집단 면역 체계에 대해서 약간 좀 긍정적인 기사가 나왔는데 4,500명이라는 사망자를 두고 나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한다면 이거는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그죠? 이게 수도 스톡홀름조차도 지금 항체 생성률이 60% 훨씬 못 미치는 17%입니다. 그러면 아직 60% 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감염되고 사망을 해야지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절이 잘 되는 대한민국은 지금의 형태가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교수님 저희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는데, 저희 리포터가 이제 취재를 갔더니 내 주위에 걸린 사람 하나도 없는데 괜히 나라에서 이래 막 호들갑을 떨어가지고 장사만 안 된다고 뭐라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방역수칙을 잘 지켰기 때문에 감염자가 그나마 많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탈리아에 한때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그때 상황을 보면 이탈리아 북부 지역의 감염의 상황일 때 이탈리아 사람들은 정말 무시했거든요. 코로나19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난 뒤에 이탈리아는 모든 사람이, 북부 지역의 모든 사람은 마스크 씁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한번 겪고 나면 우리가 그걸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확진자 또는 사망자가 없더라도 요즘에 확진자 사망자들이 자기의 증언을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 경험이 나한테도 온다면 정말 치명적일 수 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가정의학회 한성호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이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아침의 생각 첫